이번 세월호 사건 이후로 과학기술인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의 해결과 또 수습에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월호 참사의 수습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습하는 현장에서 과학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사고 현장에서 과학자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잠수복을 입고 직접 그 실종자를 찾아낼 수도 없는 일이고 수습 현장을 직접 지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재난수습 전문가들한테 맡겨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재난수습에 과학기술의 기여가 없다는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고의 수습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과학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수심 30m보다 더 깊은 곳에 지금 선체가 침몰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실종자를 찾아내고 거센 그 조류를 무릅쓰고 들어가서 실종자를 찾아내서 수습하는 일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기술의 기여가 없으면은 그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지금 현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과학기술이 어떻게 수습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수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실망스러운 거죠. 우리 사회가 이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요. 네. 정부와 그리고 이 사고를 수습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고가 처음 일어나자마자 우리 정부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대형 크레인을 사고 현장에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의 크레인을 3척이나 거기 가져왔던 걸로 네. 알려져 있죠. 결국 그 크레인은 2주 가까이 사고 현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지금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고 현장의 특성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는 밀물과 썰물이 끝나가는 무렵 또는 그 완성된 시점에서 조류가 가장 약할 거라고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뒤늦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 그 사고 해역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중간 시점에 그 정조기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분명히 과학적 상식입니다. 과학적 상식이고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그 책임자들한테는 반드시 알려졌어야 되는 그 문제들인데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고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사고 수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과학기술이 사고 원인이나 또 정황을 파악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 세월호가 그 암초를 넘어갔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 3, 4일 가까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고의 그 정황이나 사고의 원인을 거의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 그 세월호가 지나갔던 운행했던 항적입니다. 이 항적을 찾아내는데 거의 5일 이상,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한 5분 이상을 누락시킨 그 항적도를 내놔가지고 또 그 대형 선박이 115도에 가까운 급격한 회전을 했다는 그 잘못된 추정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그 해적도가 나오면서 해적도가 아니라 그 항적도가 나오면서 이 세월호가 과적을 했고 그 평형수를 다 제대로 싣지 않고 있었고 이게 그래서 넘어졌고 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됐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선박, 대형 선박뿐만 아니라 소형 선박의 운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은
그 2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심지어는 낚싯배까지도 AIS라고 하는 그 위치 그 송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 법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세월호도 그런 그 설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자료들은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한테 공개가 되고 심지어는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는 자료입니다. 우리 당국만 해경이나 우리 정부만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나 정황에 대해서 잘못된 추정을 하고 혼란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제대로 활용했으면은 훨씬 더 그 안정된 그 상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네. 네,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그러니까 R&D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난을 예방하고 그 예보하고 그 사고가 일어났을 적에 구호를 하는 그런데 필요한 과학기술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부터 준비해두고 그 노력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가 확보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준비를 하는 일이 더 시급한 거죠. 네. 특히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때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주장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뭐 이런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과학기술계가 자기 몫을 챙기려는 거 아닌가 하는 비난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연구 개발보다는 차분하게 과학기술계가 제공해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사회에 제공을 해서 그거를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노력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의 해결과 또 수습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